Since I hit puberty, I've wanted girls, I've desired girls, I've been sexually attracted to girls, but they've never shown any attraction back to me. Shots fired, shots fired. I'm the guy you should be going for, not those obnoxious slobs you love so much. I don't know why you're not attracted to me. I don't know what you don't see in me. But I'll make sure you all pay for it. 새로운 학교에 입학할 때 누구나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남성 또한 대학에 입학하기 전 자신의 설레는 마음을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해두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대학에서의 첫날이다. 산타바바라 시립대학. 불안하고 걱정스럽지만 신나기도 하다. 새로운 대학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다. 희망과 미소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신이 살아온 하루를 꼬박꼬박 일기에 적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 남성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이 남성의 이름은 엘리엇 로저, 1991년생입니다. 그는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이유는 조금 특이합니다. 자신이 20살이 되도록 동정이라는 사실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말했죠. I've been cast out. No one likes me. No one accepts me. 아주 특이하죠. 일기를 쓰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느낀 모든 것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독백 형식으로 촬영한 영상들은 유튜브에 업로드했죠. 물론 큰 관심을 받진 못했습니다. 업로드할 당시 조회수가 2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학창시절 여자친구를 단 한 번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궁극적 목표, 합체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여러분, 엘리엇 로저, 이 남성이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긴 것도 멀쩡합니다. 심지어 집안이 잘 살기도 하죠. 이 남성이 태어난 1991년으로 한번 가봅시다. 엘리엇 로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물고 태어난 금수저는 그의 조부모님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엇의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주 유명했던 사진작가 조지 로저입니다. 베르겐 벨센 수용소 사진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엘리엇의 아버지 또한 엄청납니다. 영화 헝거게임 시청해보시지 않았어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헝거게임의 조감독을 맡았던 영화 제작자인 피터 로저입니다. 할리우드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영화인이었죠.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난 것이 엘리엇 로저입니다. 훌륭한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그의 인생은 그렇진 못했죠. 우선 아버지인 피터 로저는 영화 제작 중 만난 말레이시아 간호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의 얼굴을 잘 살펴보면 평범한 백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영국인인 아버지와 말레이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습니다. 엘리엇은 자기 자신이 아시아계 혼혈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 기록을 살펴보면 혼혈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킨 것이죠. 이러다 보니 자폐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부모님들은 엘리엇의 치료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많이 호전되었죠. 하지만 그는 말을 하기보단 글로 적는 이상한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면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집에 와서 노트에 적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생긴 것일까요? 아무튼 엘리엇의 성장 과정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의 부모님이 이혼까지 하게 되죠.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 피터 로저는 말레이시아인 간호사이던 어머니와 이혼한 뒤 모로코 출신의 아름다운 여배우와 재혼하게 됩니다. 헐리우드에서 능력 있던 감독인 피터에게 있어서 재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혼 상대는 미모의 여배우였죠. 이때 엘리엇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한 가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가 능력이 있다면 미모의 여성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이었죠. 이때부터 엘리엇은 치장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비싼 옷, 비싼 신발. 그는 학생이 소비하기엔 과한 치장품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있던 아버지 피터의 아들인 엘리엇에게 무리는 아니었죠. 그리고 궁극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학생과의 합체.
그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남학생들이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합체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기 많은 남학생들보다 자신이 더욱 우월하다 생각했죠. 자존감이 바닥이던 엘리엇은 아버지의 재혼을 겪고 나서 자존감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럴만도 하죠. 평범한 학생들은 꿈도 못 꿀 명품들을 잔뜩 가지고 다녔으니까요. 이런 우월감은 자연스럽게 같은 남학생들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리고 행동들은 같은 남학생들에게 위임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력으로 이어졌죠. 엘리엇은 학창시절 일명 일진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굳이 일진무리가 아니더라도 같은 남학생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여학생 앞에선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남성들은 깔보고 왕따를 당하기엔 충분했죠. 하지만 엘리엇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교 주변 카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쁜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느 누가 자기 자신에게 흠뻑 빠져서 폼을 잡고 있는 엘리엇에게 말을 걸어줄까요? 그의 연애 전략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All my life I've been struggling to fit in with the popular kids. I've been struggling to get a girlfriend. No one has ever accepted me. 명품도 못 알아보는 멍청한 것들, 진정한 남자를 못 알아보는 하찮은 것들. 대학에 가면 분명 달라지겠지? 진정한 스윗남을 알아볼 여자가 있을 거야. 20살이 된 엘리엇은 드디어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산타바바라 대학에 진학하게 된 엘리엇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비록 학창시절에 세운 궁극의 목표 합체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킹카가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큰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생각하기에 킹카가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Everything I can to appear attractive to you. I dress nice. I'm sophisticated. I'm magnificent. I have a nice car, a BMW. Well, it's nicer than 90% of the people at my college. I'm polite. I'm the ultimate gentleman. These sunglasses here were $300. Giorgio Armani. So I'll put them on. See? 자신의 매력을 뿜어내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다가와 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엘리엇의 우월감은 여전했습니다. 자신이 대학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매력남이라 생각했죠. 그의 가치관은 한참 어긋나 있었습니다. 미녀를 얻기 위해선 오로지 돈과 명품만이 필요하다 생각했죠. 비싼 외제차도 구매했고 명품들로 치장한 엘리엇은 한참 들뜬 마음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대학에 진학한 지 한 달 뒤 그는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이번 달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문과 굴욕을 받아야 할까? 그의 우월감과 상반되는 현실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엘리엇은 충분히 노력했다 생각했죠. 비싼 차를 끌고 비싼 옷을 입고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앞 스타벅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자신처럼 젠틀맨에게 당연히 말을 걸어줄 줄 알았지만 엘리엇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흉한 눈빛 그리고 우월감에 빠져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밥맛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재수가 없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재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처럼 우월하고 능력있고 매너까지 있는 남자에게 다가오지 않는 여성에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함께 걷는 남자들을 볼 때마다 질투심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당연합니다. 엘리엇 입장에선 자신보다 하찮고 근본 없는 남자들인데 모두 미녀를 한 명씩 데리고 다녔으니 말이죠.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엘리엇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I'm so angry right now. I was enjoying a peaceful time at this beach park, and what comes to sit in front of me? A young couple, a guy with his hot girlfriend. I mean, who do they think they are? Coming here, sitting in front of me to make me feel jealous? This is the reason why I hate the world.
Everywhere I go, I'm all alone. I'm so scared about what I might possibly see there. A young couple, hot girls walking with hot douchebag guys, a guy kissing his hot girlfriend. Such sights will break my heart, tear all my soul, stab my ego, consume me with rage. I'll just have to try not to concentrate on them, pretend they don't exist. 여자들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들은 같은 교실, 다른 남자들에겐 말을 걸지만 나한텐 걸지 않는다. 내 여자가 되어야 하는데 소녀들을 훔치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 나는 그들이 무심하게 여자들과 시시덕거리는 게 보기 싫다. 난 그들이 싫다. All you popular kids, you've never accepted me. All I've ever wanted was to love you and to be loved by you. I've wanted a girlfriend. I've wanted sex. I've wanted love, affection, adoration. But you think I'm unworthy of it. That's a crime that can never be forgiven. 난 잘생기고 돈도 많고 젠틀맨인데 왜 나한테 말을 안 걸지? 라고 생각하면서 질투심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보다 훨씬 열등한 남자들이 여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특히 아시아계, 흑인 등의 다른 인종 학생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심한 인종차별적인 말을 섞어서 그들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Hot young sluts who would just reject me. And look at these douchebags right here. These assholes, these obnoxious little slobs. You see guys like this. Oh wait, no. Not guys like those. Those guys were ugly as 엘리엇의 유튜브 채널엔 자신의 우월감을 표시하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여성 혐오와 인종차별적인 언행들이 난무하는 이상한 채널이었죠. 이렇게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돈까지 많은 나인데 왜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물론 엘리엇이 여성에게 먼저 다가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보입니다. 자존심 때문일까요? 엘리엇이 이성에 대해 엄청난 집착을 보인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Yes, I'm a shy, quiet guy, but I have good qualities to myself. I'm a gentleman. You know, I'm sophisticated, I'm polite. I have good values. And I can be fun too, if they just give me a chance to open up. But girls never give me a chance because they're evil and cruel like that. 하지만 그가 노력하는 것이라곤 커피숍에 앉아있기, 자신의 BMW 차량에서 창문 내리고 창밖 보기밖에 없었습니다. 죽어도 자신이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길 바랬죠. 엘리엇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줍음이 많기도 했지만 자신처럼 잘나고 멋진 뿜뿜하는 남자가 먼저 말을 건다는 건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And yet, you girls, you never give me a chance. I don't know why. You know, I put a lot of effort into dressing nice. 비싼 옷에 비싼 차를 끌고 커피숍에 백날 앉아있던 엘리엇. 그는 대학에 입학한 지 2년이 지나게 됩니다. 2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엘리엇은 대학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엘리엇은 궁극의 목표 합체를 이루기 위해 홈파티에 참석합니다. 미국에서의 홈파티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만큼 매우 핫합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이죠. 엘리엇은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서 아름다운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절대 자신이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었고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카페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 엿듣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척 다른 이들의 대화를 엿듣던 엘리엇은 조만간 홈파티가 열린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엘리엇은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혼자만의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남자들만 모여있는 홈파티에 참석해서 모두를 밀어내고 킹카가 되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덕지덕지 치장한 엘리엇은 비싼 차를 끌고 파티장으로 향했죠.
초대는 못 받았지만 홈파티에 참여하면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자신에게 반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엇의 예상과는 다르게 모두가 그를 무시했죠. 대놓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엘리엇은 분노했죠. 이 파티에 킹카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자신을 알아봐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I hate all of you. Humanity is a disgusting, wretched, depraved species. 그렇게 분노에 휩싸인 엘리엇은 술만 진탕 마시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달라붙어 치근덕대기 시작했죠. 오늘 처음 보는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자 남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엘리엇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깔보고 괜찮다 생각한 남학생들에게 실컷 두드려 맞은 엘리엇은 그때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친구 한 명 없는 외톨이였죠. Look, that's the house I got beat up at when I walked in on the party. That was about almost a year ago now. Back in August of 2013. Every time I drive through this place, I am overcome with rage. Because I see so many guys walking around with beautiful blonde girls, enjoying their lives, while I've lived here for more than 2 years in loneliness. No one's ever invited me to parties, no girls have been attracted to me. I've never had the pleasure of walking through this town with a beautiful girl on my arm. So many beautiful girls walking around here. But they would never give me a chance. See, look at that one, I just passed one. It would reject me at every turn. Here I am, Elliot Rodger. Beautiful, magnificent gentleman. Though the girls around this town don't see it. They hang around with those slobs, those obnoxious, horrible, disgusting men. But they never give me a chance. That's why my life is so unfair. Oh look, even more houses full of obnoxious college students right there. This world does not make sense. 철저하게 외톨이가 된 엘리엇은 자만심만은 남아있었습니다. 여전히 비싼 차를 운전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녔죠.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어주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나다니는 사람의 외모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했죠. 만약 같은 대학 학생이 영상을 보기라도 한다면 한순간 나락에 떨어질 게 분명했지만 엘리엇의 유튜브 채널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조회수가 기껏해야 100회 정도 나왔었죠. But girls are not attracted to me. There's a major problem with that. A major problem. That's a problem that I intend to rectify. I will not let this fly. It's an injustice that needs to be dealt with. 사상이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여성을 못 만나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같이 완벽한 남자를 만나지 않는 여성들을 탓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여자들을 만나는 남자들마저 혐오하기 시작했죠. 엘리엇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혼자 오해하고 혼자 분노하며 질투 이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I'm the guy you should be going for, not those obnoxious slobs you love so much. I don't know why you're not attracted to me. I don't know what you don't see in me. But I'll make sure you all pay for it. I've concluded that females have a very flawed and perverted form of sexual attraction. 2014년 엘리엇은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은 친구도 없을 뿐더러 모든 이가 그를 싫어했죠. 안 그래도 홈파티 사건으로 인해 밉상이던 엘리엇, 그가 더욱 고립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의 유튜브 채널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엇의 유튜브 영상들은 대부분이 여성을 혐오하는 영상들입니다. 이런 영상들이 엘리엇과 같은 생각을 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오죽하면 그를 추앙하는 이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여자들은 모두 정신병자다. 그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엘리엇은 자신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여성 혐오에 동참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엘리엇들이 그를 추앙한 것이죠.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사상과 신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성은 성적인 것만 밝히는 속물이라고 말이죠. I'm the perfect guy. And yet you throw yourselves at all these obnoxious men instead of me, the supreme gentleman. I will punish all of you for it. And in turn, I will deny all of you life. It's only fair. I hate all of you. 엘리엇은 매일매일 노력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폼 잡고 있으면 아름다운 여성이 다가와 줄 것이라 생각했죠.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엘리엇 입장에선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가와주지 않는 여성들에게 혐오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많아지자 엘리엇은 점점 더 위험한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험한 사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죠. 엘리엇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속물 같은 여성들을 모두 처단하겠다 이야기합니다. Well, this is my last video. It all has to come to this. Tomorrow is the day of retribution. The day in which I will have my revenge against humanity. Against all of you. 엘리엇이 복수하겠단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달에 걸쳐 철저하고 빈틈없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장소부터 사용한 도구들까지 모두 말이죠. 그가 계획한 모든 내용은 A4 용지로 134페이지나 될 정도로 정교하고 방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 자신의 계획에 담긴 문서를 주변인들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정신병원의 의사에게까지 말이죠. 메일을 보내자마자 그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범행 장소는 기숙사였습니다. 자신이 살던 기숙사의 남학생들이 첫 번째 대상이었죠. 엘리엇은 자신이 살던 방 안에 전기를 차단한 채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길 기다렸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19살의 조지 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엘리엇 룸메이트의 친구였죠. 조지는 영문도 모른 채 엘리엇의 공격을 94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했죠. 곧이어 룸메이트인 데이비드와 첸 홍이 들어왔습니다. 엘리엇은 방문이 닫히자마자 둘을 번갈아 가면서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총 3명을 살해한 엘리엇은 기숙사 1층 로비로 내려갔죠. 그곳에서 노트북을 한참 보던 엘리엇은 그대로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 범행 장소인 여학생들 동아리실로 향했죠. Minutes ago, I finally checked my email. I saw this letter. It's from Elliot Roger, who's a Santa Barbara City College student. It's 141 pages. So when you get to the end, which is where I went to immediately, page 134, it's a very detailed attack they plan on taking in Iowa Vista, including shooting people and driving a car to intentionally run over pedestrians and then shoot themselves. 엘리엇의 메일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보다 신속하게 움직였죠. 그의 계획서와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범행 계획을 주변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이유는 소름 돋습니다. 경찰들의 추적과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서였죠. 아주 작은 변수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엘리엇은 기숙사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뒤 여학생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죠. 그가 향한 곳은 알파 페리티 하우스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여학생 수십 명이 모여 동아리 활동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금남의 장소였죠. 엘리엇은 그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여학생들은 엘리엇의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로 인해 이미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여성 혐오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엘리엇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여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What I'm getting advised that we got multiple gunshot wounds on the corner of Del Norte and Segovia. Del Norte and Segovia. What is that? A severe emergency? We have a shooting on Embarcadero Del Norte.
We have 3 girls, 3 women. They got shot? Yes. 길거리에 있는 모든 여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자신의 BMW를 타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찰들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엘리엇은 경찰들과 대치하며 경찰들에게도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추격전을 펼치던 엘리엇, 결국 그의 차량에 수많은 총알이 막히게 되고 차가 멈추게 됩니다. I was shot at from a Cedar BMW, westbound from Alabama down. CPR in progress. Victor, we got another gunshot. Victim at shots fired, shots fired. 수많은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엘리엇은 자신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엘리엇이 사망한 BMW 차량에는 수많은 무기를 포함해 권총 3자루, 사용하지 않은 탄약 548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섬뜩한 것도 들어있었는데 엘리엇의 셀카 사진 200여 장이 차량 내부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날은 2014년 5월 23일입니다. 그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총 6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상을 입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범행에 환호했습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순간은 영상에 담겼고 사망하기 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이들은 그를 추모하며 영웅으로 대접했죠. 엘리엇은 길거리에서 여학생들을 공격한 뒤 경찰들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주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생존하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공격을 끝낸 뒤 자신의 집으로 향하려 했죠. 왜냐면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한 뒤 새로 만난 모로코 여배우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와 새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마지막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일본 여동생을 살해하려 했던 이유는 매우 충격적이었죠. 아버지의 재력에 빠진 속물 같은 새엄마, 그리고 그 새엄마가 낳은 자식을 혐오했습니다. 엘리엇이 이런 끔찍한 사상에 빠지기 시작한 초반, 그의 영상들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영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는 좋지 못한 학창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미소 짓기도 했죠. Parents used to always take me here when I was a kid. Back when my life was happy and fair. Back when I thought the world was fair. How naive I was. I was only an innocent child.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엘리엇은 자신의 어린 시절, 세상은 공평하다 생각했습니다. 순진했고 여성들에게 집착하지 않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했죠. 결국 엘리엇의 모든 유튜브 영상들은 삭제됩니다. 유튜브 측에서 그의 위험한 사상이 퍼지지 않도록 모두 삭제했죠.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모든 영상들을 인터넷에 퍼날랐고 아직까지도 여성 혐오 단체에선 그를 신처럼 추앙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작했던 텍사스 알파메일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가 몸담고 있던 여성 혐오 단체에서도 그의 범행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엘리엇은 무고한 학생들을 살해한 뒤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남기고 간 짐은 고스란히 그의 아버지에게 향했죠. 아버지는 나름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런 그가 한 인터뷰에 출연해 한 가지 모진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That's a really loaded question. That's a loaded question, Barbara. A part of me says yes. And the reason is because he did an awful lot of harm to young men and young women who didn't deserve to die. And my son did it.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건을 접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